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듣보인간의 생존 신고의 진행을 맡은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면 반갑습니다. 정말 한 해 중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 일주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좋은 오후에 여기 와주셔서 영화 봐주시고 또 감독님들과 은하님과 얘기 함께 나눠주시기 위해서 여기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분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듣보인간 생존신고의 듣보인간 1 역할을 맡았던 권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듣보인간 2 김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듣보인간 3 고은아입니다.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 영화가 또 N차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두 번, 세 번 봐주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감독님들과 은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요. 이제 좀 이따가는 객석에 계신 분들께서 이제 손 들고 나는 이 영화에 대해서 이거 궁금하다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는 선착순 10분께는 이 듣보인간의 생존신고 포스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손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무엇이 궁금한지 많이 이제 생각하고 계실 텐데 우선은 이 제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왜 듣보인간이라는 말과 생존신고라는 말이 같이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다져진 우정인 걸까 그게 되게 궁금해지죠.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권하정이라는 사람이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그럼 같이 하자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 분의 어떤 관계의 시작이라든지 이 우정이 만들어진 과정 같은 것들 혹은 첫인상과 현인상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네, 차례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듣보인간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좀 자조적인 편이어가지고 듣보인간? 뭐 누가 내 영화를 봐줄까라는 생각에 이건 듣보인간 나를 모를 거니까 듣보인간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고요. 생존신고라는 단어는 제가 영화를 이제 안 한 지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선배가 저한테 야, 너 영화 안 한다더니 살아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때 괜찮았으면 자격지심이 없이 선배가 인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때 되게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뭐야 뭐 영화 안 하면 죽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생존신고 같은 영화다라고 해서 듣보인간의 생존신고라고 짓게 됐습니다. 첫인상은 일단 대학교에서 친구들을 처음 만났고요. 그때는 좀 노는 무리가 달랐어요. 저는 총대라고 선착순으로 학교에 빨리 갔더니 저한테 너가 대표를 하거라 이래가지고 총대가 된 입장이었고 총대 말을 제일 안 듣는 멤버 중에 내일 언니 갈게 오늘 진짜 참석할게 했는데 가면 항상 없어서 선배가 혼나고 얘들아 오늘도 안 와줄 거니 제발 와주렴 이런 사이였는데 휴학하고 이제 서울에서 저희가 좀 전 FD를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FD를 하고 있었고 이 친구들도 소품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서울살이 하면서 이 서울살이 녹록치 않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좀 가까워졌다가 이제 학교를 갔더니 이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스텝을 해줬는데 항상 영화의 맨 끝까지 쓰레기 치운다든지 제일 험한 일에서 너도 여기 있네 나도 여기 있어 이런 동지감을 느껴서 좀 친해진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처음에 학교 갔을 때는 좀 많이 방황을 해가지고 그냥 은하도 그때 무리가 원래 있었고 언니도 이제 총대라는 좀 잘 나가는 무리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저는 이제 막 일을 혼자 있다가 이제 은하의 무리에서 이제 제가 좀 스며들어가지고 좀 친해졌다가 저희가
이렇게 친해져도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그해 이제 여름 방학에 저희가 미국 유학원을 가가지고 저희가 안 되겠다 우리 유학을 가자 해서 이제 유학원을 갔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잠잡고 학교 다니다가 더 이상 또 학교 못 다니겠다 해서 우리 현장 한번 가보자 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같이 일하고 했었을 때 언니 말처럼 그때 또 시기가 맞았어가지고 휴학 시기가 네, 뭐 약간 서서히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언니를 그 신입생 OT라고 하나? 아니, 신입생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언니를 처음 봤는데 이상하게 저희 그 학부가 영화과, 연기과, 뮤지컬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항상 영화과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는 아이들이 영화과 학생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다른 구석에 있던 친구였는데 언니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영화과 친구들을 모여서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고 서로 우리 같은 거니까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해줬던 언니여가지고 그때 되게 인상이 되게 좋아. 이 언니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그때 언니를 처음 봤었고 그리고 되게 친해지고 싶었어요 언니랑. 그리고 아연이는 아까 말했듯이 엄청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같이 계속 언니한테 사과하고 안 가고 사과하고 학교 빠지고 네, 그렇게 조금 방황을 같이 했던 사이입니다. 네. 사실 영화과를 간다는 거는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거랑 또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로 영화를 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또 졸업을 하고 나서 허정 감독님께서 영화를 좀 오랫동안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침체기 같은 게 있었던 셈인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생 시절이 끝나고 나서 이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게 되고 내 이름을 걸고 내 자리 하나를 만드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사람마다 어떻게 이제 통과해 나가는지가 다를 텐데 그게 이제 감독님들께는 이승윤 씨의 음악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감정들 같은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씀해주셨듯이 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영화제를 가보면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재능이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줄곧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푸시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면서 뭔가 영화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졸업을 하고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공포스러운데 근데 막 제가 엄청 열정적이어가지고 막 이거 하고 싶다 꽂히면 뭔가 달려갈 수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하고 싶은 일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하고 싶은 일일까? 내가 이런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공모전을 내본다고 했을 때도 이런 일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냥 나는 이걸 따라하고 있는 건가에 엄청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와 그다음에 관객들한테 보여줬을 때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 거기서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나는 어쩌면 이렇게 예술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이 길이 안 맞는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학교를 다니는 몇 년 동안 전 또 영화를 했었으니까 이제 진짜 뭘 해야 될지 다시 진로를 찾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때 제가 집안일까지 겹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불씨가 지펴지지 않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승윤 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두 분께 그 시기에 이승윤이라는 사람의 음악이 어떻게 다가가는 걸까? 네,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시기에 이승윤 씨의 노래를 들었을 때 그때 일단 음악회라는 걸 제가 거의 처음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되게 아이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반응은 하는데 이게 즐거운데 처음으로 이게 이런 게 음악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들려주는 가사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든 시기여서 그런지 뭔가 힘내라는 말은 힘을 낼 수가 없는데 그래도 힘내라고 하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가사를 봤을 때 정말 제가 겪고 있었던 하루를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가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동질감, 당신도 그런 상태구나, 나도 비슷한 상태인데 이 사람은 이거를 음악으로 표현했네, 나는 왜 영어로 표현하지 못하지? 그럼 나도 이런 사람이랑 한번 친해져 보고 싶다, 이 사람이랑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되게 오랜만에 딱 느껴졌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승윤 씨 노래를 듣고 위로받은 언니의 제안으로 이 프로젝트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승윤 씨 노래라고 하셔서 어떻게 말을 하지 하다가 저는 이제 제가 원래 노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듣는 거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와 영상과 그리고 그 노래를 합쳐서 또 새로운 뮤직비디오라는 창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 어떻게 보면 언니도 그렇고 이승윤 씨 노래 덕분에 뭔가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서 네, 두 분께 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네. 제가 좋아하는 거를 남들에게 좀 소개할 때 약간 그때 그 마음이라고 할까, 약간 떨리면서도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저도 좀 알기 때문에, 덕질을 평생 해온 사람으로서 그걸 좀 알기 때문에 언니가 그렇게 누군가를 저희한테 그렇게 소개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이승윤 씨가. 그래서 언니가 어떤 마음일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더 저도 덩달아 기뻐서 아연이도 같이 그걸 이렇게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은하님께서 평생 덕질을 해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저도 거의 평생 덕질을 해온 사람인데 이제 이 영화를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덕질을 다 관두고 이거 부질없다, 살아있는 사람을 덕질하는 거 다 되게 결국은 실망만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수년 동안 느끼면서 덕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냉소적인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덕질이라는 것이 꼭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구나를 좀 되게 뚜렷하게 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후반에 이승윤 씨가 이제 뮤직비디오가 완성이 되고 나서 그런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승윤의 노래였지만 진행될수록 이승윤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영화의 좋은 점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 혹은 이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자기 삶에 대한 답을 다른 방식으로 찾게 된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점을 지금 관객분들도 좀 많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와주신 분들께서 이제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질문들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두 분 감독님 그리고 구은하님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영화제 출품하셨던 버전도 봤고요. 이 극장 개봉이 이제 이번이 두 번째 2차 관람인데 어느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영화제 출품 버전하고 이 극장 버전하고 이렇게 조금 편집을 달리 하셨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시간 텀이 있었지만 보면서 그걸 느끼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극장 버전을 준비하시면서 왜 재편집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덕후 입장에서 덕후라고 하면은 최애와 덕후의 관계는 첫 시작은 약간 동경의 관계이고 보기만 해도 설레고 막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성덕이 되셔서, 모든 덕후의 로망이지만 성덕이 되셔서 어떻게 보면 최애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 작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동경을 하던 때와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작업을 하실 때 감정이나 어떤 느낌의 변화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나눠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어제도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비슷하게 덕질하고 아직 계시냐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데
이게 그 처음에 막 이승윤 씨를 덕질할 때 막 영상 이런 거 다 찾아봤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대등한 입장이 됐을 때는 그때는 정말 작업자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계속 이렇게 설렐 수는 없는 일이 되더라고요. 이게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노래는 할 수 있는데 막 영상을 찾아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뭔가 친구가 돼버렸는데 친구를 계속 찾아보는 그래서 그 친구의 느낌을 보는 게 저는 좀 그래서 노래는 신곡 나올 때마다 듣는데 이 친구가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게 그러니까 옛날처럼 뭔가 편하게 모르는 사람일 때 보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도 응원한다 이렇게 하고 그냥 좀 넘기는 네,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영화제 때는 정말 온전히 둘이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 후로 이제 배급사를 만나고 나서 배급사 대표님이랑 또 얘기를 하면서 또 후에 수정을 했는데 이제 그 뮤직비디오 메이킹 장면을 네, 좀 다 넣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껏 이렇게 했고 우리가 함께 지금 이거를 만들려고 달려왔었다라는 그 장면 넣음으로 인해서 이제 관객분들도 이렇게 또 좀 더 공감하실 수 있고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그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장면을 넣었습니다. 근데 정말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이 영화 관객분들은 정말 영화를 애정하시고 또 감독님들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걸 알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줄에 앉으신 분. 안녕하세요. 저도 2022년에 도봉문화원에서 먹을 친구와 함께 영화를 봤었는데요. 그때 친구가 영화 보고 나오면서 근데 왜 영호순 씨가 뮤직비디오는 안 보여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뮤직비디오가 나오니까 꼭 다시 보자 해서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인디토크에서 그때 김하영 감독님이 시간을 공유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공감이 많이 되었었고요. 영화 개봉일에 그 아트나인에서 영화 처음 보셨잖아요, 감독님. 제가 뒷자리에서 봤습니다. 영화 보고 그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개봉 그 무대 인사 하셨잖아요. 그때도 또 뵈서 저 혼자 그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그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 그리고 또 이렇게 관객들이 꽉 차서 같이 영화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너무 떨린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다큐로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에 70에 다시 만나자고 하셨는데요. 이승윤 씨가 항상 자주 얘기하시는데 무병장수, 만수무강하셔서 예, 계속 좋은 인연이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반지의 제왕 보시고 영화를 꿈꾸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독님들의 그 인생 영화 그리고 최근에 보신 그 추천하고 싶은 영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반지의 제왕 아시고 다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반지의 제왕이고요. 제가 어제 영화를 보았는데 어제 그 윤광한 감독님의 우리 집이라고 아껴두고 있다가 봤습니다.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영화 말하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 왜냐면 제가 뭔가 그게 뭔가 이미지가 이걸 뭔가 좀 굳혀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워는 하는데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를 그런 느낌의 영화를 좀 만들고 싶어하는 좀 뭔가 되게 뭔가 상황이 되게 안 좋지만 그걸 되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표현하는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요. 거기서도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고 아역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그걸 좀 제일 좋아합니다. 최근에 봤던 영화는 듣보인간의 생존신고고요. 듣보인간 생존신고를 제일 추천합니다. 네. 내가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 저도 좋아하는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과에 가겠다고 조금 더 확고하게 생각이 들었던 영화는 파수꾼이라고 네 그거였고 최근에 본 여러분 그 듣보 인간의 생존 신고라고 굉장히 재밌고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계속 그 손을 들어주시는군요. 지금 세 번째 줄에 계신. 안녕하세요. 저도 그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연출을 꿈꾸고 있는데 저희가 꼭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약간 저는 뮤비도 생각을 해봤고 드라마도 생각을 해보고 뭐 영화도 장르를 따지지 않고 생각을 해왔는데 항상 약간 어쨌든 그거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만들 생각을 하고 약간 안정적인 걸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방송국이나 회사 같은 데 입사하셔서 혹은 어쨌든 어떠한 단체에 속해서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계기도 궁금하고 네, 그 과정이 약간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입사 생각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공모전에서 시나리오를 써서 그게 좀 당선되면 이제 항상 촬영하는 걸 제가 좀 봐왔기 때문에 어떤 소속된다는 생각을 일단 못했지만 지금 근데 저도 주변에서 이제 소속이 좀 되는 게 어떠냐, 좀 안정적이게 그런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거기서 뽑아줘야지 일단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 소속이 되고 싶지만 네, 뽑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속이 만약에 왜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이력서를 넣고 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는지는 제가 그 정도의 영화에 재능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소속이 돼서 제가 뭔가 했던 프로젝트를 말아먹는 실패한다? 이렇게 단어 선택이 저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실패하게 되면 저는 좀 그거에 대한 너무 부담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혼자 하는 거 원래 좀 선호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뭔가 잘못돼도 혼자 피해보는 걸 좀 그게 좀 낫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소속되자고는 저도 원하는 바지만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뽑아주시면 어디든 들어 소속될 의향은 네,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정 감독님께서는 나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두 분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생업이 없고 하는 무엇인가가 없나? 그러니까 김하영 감독님과 은하님은 어떻게 이 시일이 꽤 걸리고 내 노동력을 이렇게 올인해야 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참여를 해줬을까요? 그래서 두 분은 그 당시에 어떻게 지내고 계셨던 건지.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진짜 그래서 네, 저를 그 동굴에서 끄집어준 두 분이에요. 그 두 분이라서 제가 또 나갈 마음을 먹기도 했고 저는 좀 그때도 방황을 좀 하던 시기에 너무 감사하게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두 친구들은 다 부산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호기롭게 나 서울 가서 살 거다 하고 이제 떵떵거리고 나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저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일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그 팀도 그렇고 이제 언니랑 은하도 이제 배려를 해줘가지고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서로가 서로를 동굴에서 꺼내준 이야기인 건데 그래서 참 이 영화가 덕질에 대한 영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우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이승윤 씨가 그 방송에 나와서 이 스타가 되기 시작하던 순간을 본 시청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도 어떠한 그 정말 무명으로서의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 시기에서 이제
빛을 보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왔었구나 이런 게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승윤이라는 아티스트가 나이를 먹고 계속 음악 활동을 하고 시간이 참 오래 흐른 다음에 이 영화는 그때에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TV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시기에 이승윤이라는 사람에 대한 아주 귀한 기록이잖아요. 그 점에서도 굉장히 좀 이 작품의 의미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분의 질문을 또 받아볼까요? 저도 영화과 출신이고 뮤직비디오를 찍어봐서 저는 이제 영화를 이제 찍는 일은 안 하고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존신고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주변 분들의 반응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도 장시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주변 분들한테 제 생존신고 할 때마다 이때까지 그러고 살았어?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 분들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주변 어떤 거? 아니 주변 분들 저희 그 부모님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영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얘가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니까 영화제 올랐을 때도 못 보셨거든요. 이게 부모님 저희 아버지는 못 보셨는데 제 아버지가 계속 집에 틀어달라고 하시길래 제 아버지 영화를 엄청 좋아하세요. 원래 꿈이 영화 감독이셨대요. 영화를 엄청 좋아하셔서 영화를 제가 엄청 아빠 제가 한 거 보여드리겠다 뽑아드렸는데 갑자기 이게 영화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이제 꺼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인터뷰 한 5분 보여드리고 못 보여드렸다가 이번에 개봉하고 오셔서 이제 진짜 내려갈 수 있다. 아빠 제발 갑시다. 이제 갔더니 다 보고 나서 그래 욕 받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제가 하는 이런 과정들을 아빠는 이해를 못 하셨던 거예요. 왜 얘가 맨날 집에 없는지. 근데 뭔가 하고 결과물은 없는데 계속 뭔가 다닌다고는 하는데 애가 뭐 돈벌이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걸 보시고 가족들이 좀 너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구나 좀 많이 이해받는 계기가 됐고요. 주변 사람들은 가족들 그렇고 그 친구들은 그냥 너 저렇게 고되게 일하구나. 그러니까 고되게 일하구나. 너가 맨날 바쁘다고 하길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바빴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영화로 만들어줘서 되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영화 보고 좋은 기운을 받아간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집에서는 그냥 고생했다라는 무미건조하게 얘기해 주시지만 좋아하셨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시사회 다음 날부터 또 뭐 먹고 살래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이러면서 또 지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거든요. 현장이 또 촬영 현장인데 거기에 이제 같이 일하는 어린 친구들도 시사회 때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있다가 되게 그냥 아무런 날에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언니처럼 이제 현실을 살아가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봤다. 자기도 꼭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감동을 먹고 그래 맞다 나도 더 이런 영화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잘 살아야지 하면서 또 연락을 자주 안 하던 분들이랑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또 연락을 하고 또 어제 저희가 파주에서 영화 상영을 했는데 저희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해주셨던 학교 선배님 2분이 오셔가지고 서프라이즈로 축하한다고 와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 이제 고맙고 이걸 어떻게 다 보답을 해야 되지 하면서 되게 고마운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다 이렇게 네 모습이 이렇게 나와도 괜찮냐 다 제일 많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뭔가 부끄러워서 작품 이런 거를 잘 못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항상 궁금해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친구도 네가 이렇게 일을 해서 그렇게 바빴구나. 똑같이 그렇게 말해줘서 참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주변 사람들, 제가 일하는 곳 사장님, 빵집 사장님이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빵집 사장님이 저희 기자 간담회 한 거를 보시고 막 기사 맨날 찾아봐 주시고 막 이렇게 그래서 단골 손님들한테도 막 소문을 내주신 거예요. 단골 손님분도 이 아가씨, 아니 이모 되게 저는 이모라고 하시네요. 이모 진짜 멋진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칭찬도 받고 네,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런 게 이 영화를 보고 힘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되게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 꿈을 찾아서 가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우리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 방금 그 빵집 손님들도 응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 되게 재밌었던 게 김하연 감독님 인스타그램을 보면 형부가 듣보인간의 생존신고 홍보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형부까지 홍보에 끌어들이게 되셨는지,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때는 되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영화 개봉하면은 이승윤 씨 팬분들이 보러 와주시고 이제 저희 영화과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보러 와줄 것이고 막 생각하다가 그러면 형부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공대 쪽이라서 이제 남성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우리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접하시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진짜 그냥 형부한테 냅다 형부 티셔츠 입고 가주실래요 했는데 형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래 처제 위해서는 다 해주지 않아서 정말로 새벽에 입고 가셨더라고요. 지금 네. 입고 계신 이 티셔츠.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저는 전략적으로 형분의 회사 분들도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되게 감동을 또 먹어가지고 혼자 이 전략적인 걸 다 떠나서 그래서 형부가 이제 이걸 입고 퇴근하시는데 놀랬어요. 그래서 갈아입고 오신 거 아니겠지? 진짜 아무런 티도 안 들고 가셨고 정말 이걸 입고 출근하시다가 퇴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후기로 또 형분의 회사에 작은 영화관이 생겼는데 거기에 진짜로 이렇게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메일로. 그래서 그런 되게 진짜 우리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이잖아요. 네, 찐 가족이구나 한 번 더 실감하게 됐습니다. 정말 새로운 관객층을 노린 프로모션이었군요. 네. 그러면 이 맨 앞에 계신 분의 질문 그리고 첫째 줄로 한번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파란 셔츠 입으신 분 그리고 저 뒤에 그 조끼 입으신 분 그리고 마지막 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객분들이 참여를 열심히 해주시는지 보이는 처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잘 봤습니다. 저도 덕후로서 여러 번 영화를 몇 번 보고 있는데요. 질문은 머글로서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예매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전체 관람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실 애니메이션 이외에는 전체 관람가 영화를 보기도 힘들고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이제 이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애들한테도 보여주면 좋겠다. 특히 10대 청소년, 지금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꿈을 찾아가는 그 일정이나 성장 이야기가 많이 녹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세 분께서 이 10대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봤다면 어떤 메시지가 닿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은하님부터 해주십시오. 일단 여자들의 우정은 네, 그런 것도 좋지만 그냥 생각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이유가 저희가 막 메시지를 담고자 했던 건 아니고 저희의 이런 과정을 봐주시고 그렇게 메시지 담아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무모하지만 뭐
그게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유명해지든 안 하든 저는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아까 작가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우리의 우정도 다질 수 있고 그게 꼭 성공의 길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넘어지고 뭐 좀 깨지고 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10대 분들에게 네,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10대 때 막 잘 살았다고 얘기를 못하게 했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을 너무나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마음껏 방황하다가 그냥 내가 뭘 좋아할까 그 좋아하는 마음 하나라도 알면은 저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10대 때.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은 뭘까 그냥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일단 그냥 너무 사실 저희가 조금 큰 일을 하기는 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작은 일이더라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게 뭐든 그냥 해봐도 좋겠다. 네, 너무 많이 망설이지 않고 때로는 그냥 질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친구들과 함께 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 영화 안에 무작정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작업을 하는 단계들이 사실 그 전에는 되게 망설이는 시간들이 기셨던 건데 정말로 뭔가를 한 가지를 좋아하게 되니까 일단 시작을 하자. 이건 사실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건데 좋아하는 마음이 그 두려운 마음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게 되게 한 번 정도 인생에서 해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 중간 줄에 파란 셔츠 입으신 관객분. 네. 네, 저도 그 개봉 전에 영화를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실 개봉 후에 그 메이킹 영상 클립이 전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체 나왔을 때 좀 감동스럽기도 했었고 그래서 질문도 많이 받으셨고 시네마 달 그 사장 대표님이 추천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역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 만들었던 갖고 계시는 영상들을 편집할 때 그 생존 신고의 말하자면 결과물인 이 영상 클립을 넣고 싶을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초반 편집에서 그거는 왜 넣지 않으셨는지 혹은 넣을 생각도 않으셨는지 어떤 생각 끝에 그것을 안 넣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 처음 봤을 때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가 끝나서 좀 신선하다고 좀 생각했거든요. 다른 영화랑 다르게. 근데 그 당시에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그걸 넣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다큐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뭔가 결과지향이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 그래서 그거를 중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뮤직비디오의 그런 풀 장면을 이제 넣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때 또 생각해보면 그 현장에 메이킹 소스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그냥 그거를 넣었을 때 그 지금은 이승윤 씨의 그런 뮤비 장면들도 같이 섞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뮤비 장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메이킹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보고 이건 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손 드셨던 저의 회색 그 조끼 입으신 분. 여담이지만 그 이제 서울에서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하시다가 부산에 그 스튜디오에 가셨을 때 하정 감독님께서 파마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그게 사유가 있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헤어스타일을 바꾸신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어떤 감독님의 전략이셨다고 그 얘기를 잠깐만 해주시고 이제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만만하게 봐서다. 언니가 지금 너무 긴 생머리에 너무 순진해 보인다. 머리를 뽑아라. 그래서 원래 3명 다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 약속을 3명 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언니부터 일단 뽑고 온다
해서 뽑고 왔는데 일이 그렇게 풀리진 않았지만 제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저 혼자만의 그런 거 있어서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저 혼자는 굉장히 맞아 날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카리스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나. 네. 굉장히 미용을 새로 한 포메라니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 마이크 받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추천받고 이번 처음 보게 됐는데 초반에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뭘 하고 지내지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단계인데 요즘 새로운 목표라든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새로 생기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영화를 찍고 나면 내 길이 막 펼쳐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여기저기서 나한테 작업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솔직히 하고 막 나 다 붙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는데 전 올해도 공모전 시나리오 썼던 거 떨어지기도 했고 또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음을 좀 먹은 건 이제 개봉을 하면서 관객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전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제 영화를 들여다봐 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나 이 영화라는 걸 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또 제 마음이 또 닿을 때까지는 영화를 열심히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고 어떻게든 좀 많은 곳에 두드려 보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개봉을 진짜 하게 될 줄을 몰라가지고 개봉하기까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관객분들도 이런 시간을 내어주셔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도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마운 마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저한테는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시 보답을 해드릴까 하는데 그냥 그 제일 빠른 방법은 그리고 제가 이제 관객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주소도 모르니까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래도 괜찮은 작품으로 만나 뵈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냥 무작정 글을 쓰고 싶은데 그 글이 뭐 꼭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그게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그냥 어떤 형태로든 글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진짜 지금 제일 빨리 하고 싶은 건 가을 등산. 네, 그걸 이제 계획 중입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내가 선택해서 하고는 있지만 조금 그래도 뭔가 헛헛한 마음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다시 저희 영화를 보고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께도 좋은 기운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헛헛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일을 따뜻한 마음과 함께 조금 더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네. 참 이상한 게 그 어릴 때는 대학을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또 취업을 하고 나면 고민은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40대 초중반 정도가 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고민이라는 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어느 나이가 되더라도 방황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까 손 드셨던 분이 흰 셔츠 입으신 맨 마지막 줄에 앉으신 분이시죠? 마이크를 은하님이 일하시는 빵집에서 가장 추천 빵은 뭔가요? 골고루 잘 나가긴 하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 질문이 손님분께서도 많이 하시는데 아연이도 좋아하는 소금빵이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산 내려갈 때마다 소금빵 언제 나오냐고 시간 정확히 알려달라고 부산인데 근데 시간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와 이것도 맛있는데 은하가 초코파운드가 제일 맛있어요. 어제 땅콩 크림빵도 은하가 갖다 줘서 먹었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 좀 맛있어요. 부산에서 GV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빵 사러 부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권하정 감독님이 가끔은 노래 이야기하면서 그때 심정이 가끔은이라는 노래를 듣고 원래는 다큐에 담고 싶을 만큼 그때 그랬다 기분이 근데 그거를 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궁금했어요. 그날이 저희 3명 앉아 있었던 날이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만들었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돼서 촬영 감독님도 다시 구해야 되고 세트장도 뭔가 다시 해야 되고 옷도 다시 해야 되고 막 모든 게 눈앞에 사라졌는데 밥을 먹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체국에 뭘 붙여줘야 또 일적으로 뭔가 해줘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제 휴대폰을 연결했는데 그때 딱 처음 나오는 곡이 가끔은인 거예요. 근데 그 곡을 받으면서 제가 지금 이승윤 씨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굉장히 이런 험난한 거에 벽에 부딪히고 있는데 또 노래가 나오는 게 이승윤 씨 노래인데 전 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다시 또 하자. 이때 이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장면을 정말 놓지 못한 게 한이 될 정도로 그때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극적인 순간인 거예요. 이승윤 씨 뮤비를 만들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또 이승윤 씨 노래로 제가 또 일어나게 되는 이 순간들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 영화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삶에 어떤 순간이 왔는데 이 감정에 몰입하는 한편으로 이쪽 머리에서는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찍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2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손을 드셨던 저 13번 계신 분하고 이제 방금 손 드신 두 번째 줄 앉으신 분. 네, 이쪽이죠. 네. 질문이 훨씬 예뻐요. 실물 이쁘다. 지금 요즘 이렇게 잦은 행사에 참석을 하시면서 약간의 어떤 뭔가 좀 팩이라도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드시지 않나요? 늘 하고 있습니다. 늘 이거 이때로 맞춰가지고 저 혼자만의 출근 룩도 저 혼자 만들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티셔츠를 다 맞춰 입고 계신데 감독님 오실 땐 굉장히 멋진 상의를 입고 오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영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자비로 제작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스태프들 뭐 급여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품이랑 이런 것도 다 사시고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이 되나요? 너무 궁금해요. 혹시 손해보신 건 아닌가 너무 걱정되고. 네, 슬프게도 아직 손익분기점 못 넘겼고요. 네. 하지만 좋게 이 영광을 누리고 있으니 저는 정말 아쉽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면 손익분기점을 넘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를 앞으로 주시면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윤님도 잘 모르고요. 근데 부산에 사는 이제 30년 된 친구가 이제 저를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서 콘서트도 가게 되고 저희 집이 올림픽공원 앞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친구는 올콘을 다 뛰고 저도 끌려가고 근데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제가 영화를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고요. 저는 이승윤님보다 감독님들 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건 이제 여자들 세 분이 숙식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뭐 물론 극한 상황도 있고 고민도 많으셨겠지만 그 안에 트러블이나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서 또 문제를 풀어 나가셨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작업하면서 트러블이 없었거든요. 네, 딱히 막 그렇게 없었는데 제가 그 비밀을 편집할 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불안도가 높고 맨날 이거 될까 이러니까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언니야 당연히 되지 이랬었는데 제가 둘이 있는 클립을 제가 편집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저 앞에서는 티를 안 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원활하게 돌아갔던 거, 이게 배려를 많이 해줘가지고 돌아갔던 거 같아서 편집본 보면서 굉장히 애들이 많이 힘들었구나. 네, 제 앞에서는 되게 안 피곤하다 했는데 그 편집본 보니까 나 좀만 잘게 다 들어도 자고 하는 거 보고 네, 굉장히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네. 이 이야기에서 덧붙이자면 이건 처음으로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건데 그때 그 카페에서 여기 나왔던 민정이라는 친구랑 은하랑 저랑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 기억나 혹시 카페에서? 근데 그때 이제 저희끼리도 막 셋이 막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지?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다가 근데 웃긴 게 마지막에도 근데 이거 언니한테 절대 말하지 말이 그렇게 얘기를 끝낸 거예요. 저희끼리 기억나 혹시? 네,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혼자 힘든 게 아니고 다 같이 힘드니까 네, 그거를 그냥 아마 그냥 서로가 다 티를 안 내려고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다. 네. 맞아. 근데 정말 이게 이분들이 되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함께 이 제한된 시간, 제한된 예산에서 뭘 한다는 건 정말 서로 감정 상하기 쉬운 일이잖아요. 영화과에서 이제 같이 뭔가를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하셨을 텐데 정작 이 작업에서는 트러블이 없었다는 거는 사실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서로 아끼는 마음이 정말 컸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후반에 보시면 그 뮤직비디오 거의 촬영하기 전날 정도에 하정 감독님이 너네 솔직히 말해보라고 내가 일을 너무 키운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정 감독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러니까 그걸 되게 너무 편안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계라는 거는 또 굉장히 좀 특별한 우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영화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사실 힘든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보통 이제 다큐에는 이 감정이 서로 상하는 순간들이 또 담기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구나. 이 사람들은 이승윤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걸 해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극장과도 약속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서 슬슬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영웅수집가라는 노래의 가사가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찾아서 헤매는 현대인들의 초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덕질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덕질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쉬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럴 텐데 누군가를 되게 사랑하고 숭배하면서도 그 나를 잃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는 좀 세 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씨가 아니고 그러니까 덕질이라는 게 이상한 힘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 예 방탄소년단 팬인데요. 네, 제가 처음으로 저 혼자 외국을 가본 게 방탄소년단 콘서트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저 성격상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비행기표를 끊고 있고 막 콘서트 티켓팅을 하고 있고 숙소를 알아보고 있고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또 나의 새로운 면을 또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덕질을 놓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아마 평생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덕질 저는 이승윤 씨한테 입덕을 안 해가지고 다른 의미로 제가 좋아하던 가수도 덕질은 아니고 좋아하던 가수 유사연애를 혼자 했었어가지고 SG 워너비 김진호 씨였는데 이제 결혼을 작년에 하셔가지고 유사연애도 이제 못하고 제가 지금 덕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저는 이제 조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 뒤로는 정말 조카한테 빠져서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나를 잃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뭘까 했는데 저는 저를 잃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잠도 잃고 시간도 잃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조카가 되게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저 또한 행복해지고 기뻐지거든요. 예, 그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냥 그 사람이 무얼 해도 뭐 범법행위나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뭘 해도 그냥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나 또한 행복해지고 기쁨을 얻는 그러함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네, 저는 처음 했던 덕질이 이승윤 씨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덕질인 것 같은데 저를 잃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정말 많은 그러니까 저한테 그 줬던 계기로 인해서 정말 저를 다 쏟아내면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아이를 좀 절대 잃었던 건 순간 잠깐 잃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그 결과물을 서로 이제 그냥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걸로 저는 이제 덕질을 마무리했는데 네 그러면서 네 덕질은 엄청난 은하 말처럼 되게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 모든 걸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듣보인간의 생존신고라는 영화는 보고 나면 팬들과 어떤 스타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바꿔서 보면 이 4명의 청춘이 어떻게 자기 인생의 좀 어두웠던 시기를 통과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를 하면서 세 분께서 이제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요즘 이제 9월이 마무리 돼가면서 저희도 이제 점점 이 GV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마다 관객분들이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그 따뜻한 눈빛들 그리고 이런 에너지들이 저를 조금 더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저는 여기 이 자리 빌어서 은하가 이제 GV가 이번이 지금 결정된 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은하가 아르바이트까지 빼고 저랑 아연이랑 저희 거 홍보해준다고 정말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은하한테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승윤 씨한테 입덕은 안 했지만 이승윤 씨 노래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듣고 싶은 노래는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요새 달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달이 참 예쁘다고를 이제 함께 들으면서 오늘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건 어떠실지 하면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일단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네 정말 앞으로 너무 따뜻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집중해 주시는 이런 자리가 정말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남아주셔서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진짜 아니 여기 인사하시다. 선물도 못 가져와가지고. 잘 보내세요. 나오시는 날 와주세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와주신 게 갑자기 어머니들이 선물 아니 주시죠. 손님분이 우리 아직 안 됐다니까.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시간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건 이승윤님이 같이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승윤이 아니더라. 신곡기 공명 가수전 초대 우승자는요
가수 이승!